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추가 확진이 나오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신도 아직 없고 감염 경로도 확인되지 않아서 어디로 어떻게 퍼질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건데요. 초기 방역에 성공해서 확산을 막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저희 이슈엔에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게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축산학과 정승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확진된 지역이 이제 경기도 파주, 또 연천, 그러니까 경기 북부 쪽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혹시 북한에서 유입된 건 아니냐는 설도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제 맞다 안 맞다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그럼 확인이 어디까지나 됐을 수도 그건 있겠죠. 추정인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예. 북한과 바로 가까이 있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지난 5월에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기 때문에 또 북한은 여러 가지 그런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멧돼지를 통해서라든지 이쪽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정들을 하는데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비무장지대에 4km의 일종의 완충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넘어온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는 일단 좀 예, 낮을 것으로 가능성은 직접적으로 낮을 것으로 살아있는 보시군요. 돼지가 남한으로 넘어와서 예, 예. 접촉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근데 또 최근에 그 남북한을 동시에 좀 강타했던 태풍 링링이 예. 왔었기 때문에 이 태풍의 영향이 아니냐라는 또 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꾸 저는 좀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그 가능성을 100%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높다 낮다를 지금 봐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걸 늘어놓고 하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저는 불안만 커지죠. 가중시킬 수 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보시는 거군요.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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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도 발표한 내용이 뭐 야생 멧돼지 전파 가능성 낮다라고 본 것처럼 교수님도 동일한 입장이신 예, 그렇게 거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된 파주하고 그 연천 농장 이 상관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두 군데 농장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일반적인 그 역학적인 측면에서 그 연관성은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네. 유일하게 공통 분모가 한 가지 있다면 예. 먹인 사료가 동일하고 사료가 같. 예, 사료가 동일하고 두 번째는 동일한 또 돼지의 연령대 그러니까 포이돈 즉 네. 다시 말해서 새끼를 낳고 있는 돼지에서만 발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료가 같고 지금 이제 돼지 연령대, 뭐 특히 새끼를 예, 새끼를 낳는 돼지. 돼지들에 예, 대해서 예, 발생했기 번식도,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좀 동일하다고 보셨는데 네. 뭐 지금 현재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다면은 다른 경기 북부 지역으로의 어떤 확산 또 거기서도 발견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키로는 지금 정부의 초동 대응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발생한 농가에서도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등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응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어떤 그 감염원이 다른 데로 더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발병을 막기 위해서 뭐 예방적인 살처분 네. 이게 지금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까지는 예방 백신도 없고 예. 또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발생지에서 살처분 매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살처분을 뭐 미리 해서 좀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언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살처분이 과연 예방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발생하는 발생지에서의 즉각적으로 살처분해서 더 이상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외에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보통 이 잠복기라는 게 있을 텐데 이 그렇죠. 잠복기가 얼마나 되나요? 잠복기는 대략 한 3, 4일에서 한 3주, 한 21일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고 나서 한 그 정도 기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지금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데 잠복기여서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나타났을 때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 자체가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인 돼지열병, 네.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렇게 두 가지를 사람들이 좀 혼돈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달라요. 거군요. 네. 그거는 전혀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고요. 예. 돼지열병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지금 발생해서 지금도 백신을 하고 있어요. 백신이 백신도 있어요. 있고요. 그건 돼지열병은. 네. 근데 둘 다 말하자면 예. 돼지열병이잖아요. 네네. 가장 큰 특징이 고열이 난다는 거예요. 40에서 한 42도.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런 고열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료를 잘 먹지 않고 예. 또 이제 돼지의 피부에 이렇게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네. 또는 그 피가 섞여 있는 설사를 한다든지 아.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유사해요, 증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고열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즉시 관계 당국에다가 신고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농장주가 뭐 자체적으로 돼지가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저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니라 아, 돼지열병이야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좀 안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고열 증상에 의해서 어떤 그런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폐사가 되면 즉각적으로 검역 당국에다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또 사료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이게 배합 사료는 오히려 조금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잔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도 그렇고 예. 뭔가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가요? 배합사료냐 네. 아니면은 잔반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 적정하게 가열 처리를 해서 실질적인 그 항원인 바이러스가 있을 때 그 부분이 멸균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배합사료에도 만일에 그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가 거기에 있으면은 똑같이 발병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단지 지금 이제 외국 사례에서 잔반의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은 네. 좀 후진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외국에 이 방목하는 놓아 먹이는 네. 집 밖에 뜰에서 놓아 먹이는 소규모의 농장들이 사료를 제대로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좀 네네. 영세한 농가들이 예. 저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돼지고기가 섞여 있는 음식물을 갖다가 가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였을 때 네. 거기에서 이제 감염 위험성이 높았다는 거지 그걸 적정하게 합법적인 처리를 했는데 거기서 발생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냥 잔반을 먹였더니 발생은 더 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잔반 먹인 농가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배합사료 먹인 농가에서는 발생을 안 하고 이런 잘못된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이분법적으로 있습니다. 볼 수는 없는 전혀 문제군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료나 잔반에 일정 온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괜찮다고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OI라는 국제 이제 동물 보건국에서는 60도씨에서 한 20분가량 60도 가열 처리 씨에서 이해하는데 20분 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지금 보기는 70도씨에서 한 30분간 가열 처리를 하면 완전 멸균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돼지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열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먹기도 하는 건가요? 원래도? 뭘 먹어요? 그 사료나 배합 사료나 아니면 네. 잔반을 네. 가열을 해서 주면 지금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예. 그렇게 가열을 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군요. 원래는 가열 처리를 해서 위생적으로 해서 주는 게 가장 좋은 그게 거죠.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네네. 또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한 것이지 아. 그런 어떻게 위생적 처리를 거치는 것이 사실은 요즘 상황에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치사율이 100%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오해가 있어요. 예. 오해가 무조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뭐 흑사병이니 또 치사율이 100%냐는 그런 좀 자극적인 용어를 많이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괜히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아주 심급성으로 예. 발생했을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만성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 꼭 100%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발생을 하면 발생이 신속하게 그 심급성으로 됐을 때는 폐사율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예. 이제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다는 거지. 이건 똑같이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잘 견디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돼지 자체가 좀 면역력이 좋은 돼지는 살아남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럼 만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럼 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이제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맞는 얘기인 건가요? 사람뿐만 아니라 예. 다른 돼지나 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네네. 전혀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돼지에게만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면은 멧돼지가 이렇게 유입했다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아, 멧돼지도 돼지죠. 네. 그러면 서로 옮기고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옮길 수 있죠, 멧돼지는. 아, 멧돼지는 옮길 수 있고. 아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국의 경우에 멧돼지가 지금 주요 이제 감염원으로 지금 되어 있죠.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멧돼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난 6월 달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멧돼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빠르게 변종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된 것 같아요.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아까 그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데서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렇게 그 변종이 돼서 인체에 감염됐다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사실 감염된 돼지가 만약에 돈육으로 유통이 됐을까봐 예. 걱정을 하는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돼지 열병에 감염된 돼지가 지금 이렇게 유통된다라고 보고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걱정은 걱정이 되거든요. 되는 거죠. 그냥 아, 뉴스를 불안할 보면.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 생고기로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익혀 다 먹죠. 익혀 먹거나 네. 구워 먹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구워 먹거나 또는 익혀서 먹으면 일단은 바이러스도 사멸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인체에 같이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감염되는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 또 우리 돼지고기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소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위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네. 끝자리 2190님이 이제 파주 그 연천 주변 지역에서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던 돼지 말고 사람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는지 또 돼지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혹시 돼지열병 걸린 고기가 유통될 수도 있지 않나요?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해서 이렇게 문자를 네.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불안한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추정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심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돼지고기 식탁에까지 올라온 돼지고기는 안전하다. 100% 안전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승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